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턱피지 관련한 저희 홈케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품이 나와요. 근데 오늘 소개하는 거는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이 그 어떤 아이템보다도 중요해요. 수많은 화장품을 정말 수도 없이 테스트를 해온 저에게도 사용감부터 효과까지 정말 매우 낯선 제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내용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완전히 이해하셔서 제가 느낀 효과를 그대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품을 소개도 하기 전에 이걸 강조하는 건 제가 영상을 찍기에 앞서 다른 분들께 미리 추천을 했겠죠. 항상 먼저 다 테스트 해보고 확신이 드는 좋은 것만 주니까 굳이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연락이 알아서 와요. 대박이다, 정말 좋다, 등등. 근데 바로바로 후기가 오는데 이번에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뭐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다시 저만의 사용법과 이상적인 사용 시기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 후에 다시 사용한 분들의 반응이 완전 딴판, 무조건 재구매할 거다, 심지어 쟁인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제품을 보겠습니다. 믹순의 콩 에센스예요. 이름 그대로 에센스입니다. 매일매일 보습을 목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걸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아까워, 이걸 그냥 에센스로 쓰다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은 자극 하나 없이 피지를 관리하는 에센스예요. 피지 관리? 나 피지 완전 많은데 알겠어, 당장 살게. 이게 아니라 클렌징 오일로 나 피지 관리하고 있고 그러고도 안 되는 거는 피지 흡착 마스크 쓰라고 그래서 나 너무 잘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지? 라는 의문을 가졌을 거라고 믿을게요. 우선 피부 상태에 따라 클렌징 오일만 잘 써줘도 어느 정도 관리는 됩니다. 특히 동글동글 굳어서 박혀있는 피지는 클렌징 오일 사용만으로도 잘 빠져요. 근데 클렌징 오일의 특성상 모공이 커져 있고 거기에 박혀서 오일로 밀어낼 수 있는 것들만 제거되고 역시나 모공이 열려서 노출된 블랙헤드 위주로 녹아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럼 오일로 계속 마사지하면 더 깊이 녹아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 문지르고 있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지 흡착 마스크를 주기적으로 써주면 또 다른 성질의 피지들이 제거가 돼요. 클렌징 오일처럼 블랙헤드도 관리되지만 따지자면 화이트헤드에 집중된 제품이고 금방 끝내는 클렌징 오일과 다르게 20분 정도 길게 사용을 하면서 과잉 피지를 흡착해주니까 좁쌀까지 가라앉는 효과를 보는 분도 많죠. 어찌됐든 클렌징 오일과 피지 흡착 마스크를 잘 조합해서 쓰면 피지 관리는 확실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봐도 꿈쩍도 안 하는 피지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작은 모공 속의 숨은 피지들이에요. 클렌징 오일이나 마스크를 써서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눈에 띄는 크기의 모공이어야 돼요. 일단 모공 입구가 확실히 오픈이 돼야 제품이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로 오히려 피부가 좀 더 좋은 작은 모공을 가진 분들은 클렌징 오일이나 피지 흡착 마스크를 썼을 때 다른 분들이 느끼는 만큼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모공이 다른 계절에 비해 확실히 더 늘어나고 피지 분비량도 늘어나는 여름에 효과를 겨우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모공에는 피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모공도 피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은 작은 모공이 주로 있는 분들 혹은 큰 모공 관리는 대충 답이 나왔는데 작은 모공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턱피지. 진짜 턱피지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냐는 문의가 정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결론은 완벽히 없앨 수가 없어요. 피부과를 가도요? 네. 여러분 해봤잖아요, 이것저것. 우리가 돈이 없어요. 진짜 이것만 싹 없앨 수 있다 그러면 밥을 굶고 회사를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나는 그런데. 턱은 피지가 잘 차오르는 부위지만 다른 부위처럼 모공이 커서 제거하기 좋게 오픈된 모공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턱에도 왕모공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앞서 말한 제품들로 관리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턱 모공은 여기에 굉장히 연약한 실 지렁이 같은 것들이 막 들어차 있어요. 또 그리고 그런 게 엄청 많아. 양식장이야 뭐야. 관리가 너무 까다로워요. 턱만 그래요. 여기 미간 이쪽도 되게 비슷해요. 솔직히 최고는 그냥 손톱으로 세게 눌러 막 짜내듯이 긁어서 제거하는 거예요. 해봤죠? 제일 잘 나와요. 하고 나면 완전 매끈해지잖아요. 근데
하지 마세요. 색소 침착됩니다. 특히 턱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식단 관리로 근본적인 생성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만지면 막 까끌까끌, 근데 딱딱하지는 않아. 그런 턱 피지랑 미간에 비슷한 그런 피지들은 적절한 홈케어를 통해 관리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런 다른 부위에 작은 모공들과 세트로 관리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냐? 여기 있는 이 실지렁이 같은 것들은 완전히 뿌리 뽑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무한 반복이라 피부만 망가지기 때문에 이 작은 모공에 박힌 피지 표면을 최대한 매끈하게 만들어서 화장이 완전 쫙 밀착이 잘 되게 하는 정도를 목표로 잡고 관리를 하세요. 그러려면 우리 손으로 좀 물리적인 터치를 더해서 모공에 걸려있는 피지를 끊어줘야 돼요. 근데 이때 자극도 색소 침착도 없으려면 강하게 막 짜내는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충분한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클렌징 오일은 뭐 막 3분 이상 이렇게 막 하고 있을 수가 없고, 또 클렌징 오일 자체가 안 맞거나 오일이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얘가 최적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론 진짜 길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알아야 정말 잘 쓸 수가 있거든요.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짜보면 보여드릴게요. 발효 과정에서 생긴 콩의 점액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사지할 때 마찰력이 전혀 없고 미끈미끈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오일 같은 무거운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얼굴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깊게 2번, 3번 정도 펌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도톰한 500원짜리 정도 동전처럼 되는데요. 이거를 얼굴에다 이렇게 지금 쭉쭉 늘어나죠? 저도 피부 컨디션 따라서 어떨 때는 좀 더 많이 먹고 어떨 때는 좀 덜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사지 하시기에 수월한 정도로 양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목적이 피지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연습했던 클렌징 오일 사용법처럼 하시면 돼요. 오늘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은 약간 느낌인데? 클렌징 오일 쓸 때 제가 여기 턱이랑 여기 미간 여기 되게 신경 써서 문질러 주라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하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 부분 힘을 세게 주는 게 아니라 살살 천천히 문질러 주고 코 주변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을 주고 싶은 충동이 와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절대 힘 주지 않고 그렇게 힘 줘서 짜내는 듯한 관리는 좋지 않아요. 굉장히 살살. 이게 사용법은 클렌징 오일 사용처럼 쓰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사용 시간은 한 5분 정도의 마사지 시간을 갖고 써주세요. 이거는 내용물 자체가 자극적인 게 아니라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여러분들 피부가 흡수하는 양이 많다. 그러면 더 양을 충분히 짜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손끝에서 막 뭐가 느껴져요. 얼굴에. 이런 게 보일지 모르겠네, 화면에. 되게 조그매서. 보면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아까 살짝 보이죠? 이렇게 알갱이 같이? 작은 되게 미세한 딱딱하지 않은데 뭔가 약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조금 되게 많진 않아요. 제 얼굴에. 오늘따라 좀 나오는 것 같네. 이런 것들. 클렌징 오일을 쓸 때 나오는 굳은 피지보다 좀 더 작은 것들이 이렇게 얼굴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여름이라서 제가 거의 매일 클렌징 오일을 쓰고 팩도 하는데도 또 뭐가 나와요. 소름이 끼쳤다니까? 아직도 그렇게 나올 게 남았나? 저도 진짜 많은 피지 관리 제품을 써봤지만 여러분들도 뭐 제가 추천하는 거 많이 써봤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뭐지 싶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미세한,
되게 미세하고 엄청 많은 양은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걸 케어하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얘는 보이지 않는 걸 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처음에는 뭐 약간 나왔을 때 고마주 타입의 각질 제거제처럼 그냥 가짜 어떤 알갱이 같은 느낌인가 했는데 손바닥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처음에 손바닥에 얘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각질 같은 게 녹아 나와요. 근데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은 똑같이 사용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손에다가 먼저 한번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씻고 왔습니다. 이 제품 사용하면서 마사지 후에 닥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저는 물세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에센스라서 아주 간단히 헹궈집니다. 지금 만져보면 완전 맨들맨들해요. 이거 썼다고 솔직히 이 턱이랑 미간의 피지가 완전 다 사라지고 쏙 빠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극 없이 오일감 없이 부드럽게 끊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특히 지금 되게 매끈매끈해지는 거고, 이 상태에서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걸로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덜 뜨고 밀착이 잘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가 피지 마스크처럼 메인은 피지 관리지만 서브로 각질 관리 효과도 있어요. 막 크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런 각질이 잘 제거된다기보다는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별게 없어. 근데 뭔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확실히 제거가 돼서 결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 제가 느낀 이 5분 만에 결이 변화하는 걸 느껴보게 하고 싶어서 그냥 아무 때나 피부 좋을 때 쓰지 말고 이렇게 체크했을 때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은 그 결을 느끼고 반드시 사용 전에 피부를 체크하고 사용 후에 전후 변화에 주목을 하라고 했어요. 그걸 느껴야 꾸준히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진짜 웃긴 거는 피부가 정말 좋은, 모공도 별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들 간혹 있죠.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해도 전후 차이, 결 차이를 느낀대요. 일단 솔직히 뭐가 달라졌는지 봤을 때는 모르겠거든요. 지금도 뭐 피부 좋지만 아까도 좋았거든. 근데 이런 피부도 본인은 느껴요. 달라졌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제품인지 대충 알겠죠. 주의할 건 딱 하나예요. 중독성.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은 나 그저께 썼는데 오늘 또 써도 되냐 이런 연락을 많이 하세요. 저는 제 피부 기준 피지나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제품들은 일주일에 보통 많아야 2번 정도 쓰는데 이 제품은 3번까지도 저는 씁니다. 쓸 때는 작정하고 욕실에 벗고 들어가서 목이랑 데콜테까지도 그냥 다 하는 편이에요. 염증성 트러블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그 시기에는 이 제품뿐만이 아니고 얼굴에 마사지 하는 자체를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 콩이 안 맞거나 발효 성분이 안 맞는 분들도 아무래도 주의하셔야겠죠. 가장 필요한 시기에 써줘야 최고 돈값을 하는데 그 적기를 각자 판단하실 때는 이 턱피지를 기준으로 하세요. 우선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전보다 여기가 매끈매끈해진 느낌을 좀 느끼잖아요. 화장을 했더니 화장이 착 붙다가 다시 여기가 또 들고 일어나는 느낌이 드네? 그럴 때 이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턱이랑 뭐 미간을 집중해서 쓰면 되고, 턱과 미간 이 피지 상태에 맞춰서 쓰면 나머지 얼굴의 작은 모공 관리는 저절로 따라올 거예요. 이 콩 에센스로 관리를 하고 난 후에는 여러분 각자의 스킨케어 루틴에 따라서 보습을 잘 해주시면 돼요. 저는 요거 어성초 100% 한번 써볼게요. 믹순이 원액 에센스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브랜드라서 제가 이것도 어성초를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흡토, 여러분들 다 하는 방법대로. 제가 이 제품을 몰랐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 목욕을 시킬 때 반신욕 할 때마다 매번 힘들게 어성초를 막 이따만한 주전자에다 우려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씻기지 않습니다. 원하면 이거는 매일 써도 되는데 저는 여기가 막 되게 갑자기 막 이렇게 타고 막 가려울 때가 있어요. 뭐가 막 날 것 같이 가려운 느낌? 그럴 때 주로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몸도 갑자기 가렵거나 할 때, 그럴 때만 써요. 매일 쓰진 않고.
세안 후에 물기가 없는 맨 얼굴에 이거만 그냥 여러 번을 발라요. 다른 걸 저는 바르지 않고. 몸이 가려울 때는 막 한 통을 다 때려 붓고 이벽제로도 써보고 그랬는데 그냥 이 방법 저 방법을 테스트했을 때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이었던 게 목욕이 끝난 다음 젖은 몸이죠. 타올로 닦지 않고 물기를 그냥 손으로 가볍게 털어내요. 그 상태에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다가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발라주면 수분 날아가면서 에센스가 쫙 흡수가 돼요. 그렇게 하고 뭐 그냥 옷을 입어도 되고 필요한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기도 가려워서 갑자기 막 긁고 그럴 때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랑 아기는 어성초 원액이 직방이라서 그냥 이 어성초를 즐겨 쓰는 것 뿐이고 저랑 똑같은 거 쓰실 필요는 없어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잘 맞는 병풀이나 혹은 뭐 갈락토미세스, 비피다 같이 발효 원액 같은 거 선택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이런 미니 사이즈도 있는데 이런 걸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가지고 집에서 스스로 피지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 잡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나는 왜 클렌징을 써도 안 되는 거야? 피지 마스크 써도 잘 모르겠어. 지성 피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거야?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도 좀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화장품을 그때그때 잘 써주는 게 또 홈케어 하는 맛인데 그러다 보면 효과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작용하는 부분이나 성격은 또 완전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제품을 골라서 메인으로 써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제품들의 빈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콩에센스를 쓰니까 작은 모공도 관리가 되지만 피부결도 관리가 되네? 그러면 큰 모공 관리를 위해 주 2회씩 꼬박꼬박 썼던 피지 마스크를 한번 1회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피부 변화를 체크해보고 별 문제가 없어. 괜찮네. 그러면 끝. 근데 그래도 2회 쓸 때만큼은 아니야. 그럼 다시 2회를 쓰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